이미지라고 하는 게 결국은 숫자들을 저장하고 있는 배열일 뿐이다라고 하는 걸 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사이클런의 데이터 세츠라고 하는 모듈에 보면 load sample image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실제로 저장되어져 있는 JPG 파일을 읽어서 numpy의 ND 어레이로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가 load sample image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사실은 이 im read, matplotlib의 이미지 모듈에 im read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그런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im read가 JPG나 PNG와 같은 그런 이미지 파일들을 읽고 numpy 배열을 만들어주고요. 반대로 그 매트플러립 이미지 모듈의 imsave라고 하는 함수는 numpy 배열을 어,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JPG나 PNG와 같은 그런 이미지 파일 형식으로 저장해주는 파일로 저장하는 함수가 imsave라는 함수가 있었죠. 어쨌든 이 china.jpg라고 하는 파일을 읽어서 numpy 배열로 만들어 보면은요. numpy 배열의 모양이 3차원입니다. 3차원 모양이고 각 차원의 그 숫자들 원소의 개수가 427, 640, 303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3차원 배열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여기는 이미지의 세로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원은 이미지의 가로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2차원 배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2차원 배열에서 이게 행의 개수가 되겠죠. 이렇게 행의 개수가 되고 이게 2차원 배열에서 컬럼의 개수가 될 거예요. 이 행과 컬럼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미지에서의 이 한 픽셀들이 이 이미지의 그 셀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제일 마지막 차원에 있는 3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색깔, 즉 가시광선 영역의 모든 색깔들은요. 빨간색,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 이 세 가지 색깔을 합치면 모든 색깔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2차원 배열에는 빨간색이 그 어느 정도 크기로 들어가 있느냐가 첫 번째 2차원 배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원 배열 안에는 두 번째 2차원 배열에는 초록색이 어느 정도 크기로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2차원 배열에는 그 파란색이 얼마나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 3차원 배열의 그 의미를 이미지의 세로 크기, 가로 크기, 그 다음에 RGB라고 하는 채널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 배열 같은 경우에 그 이미지를 numpy 배열로 만들었을 때 흑백 이미지는 보통 2차원 배열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컬러 이미지는 3차원 배열인데 3차원 배열에서 이 마지막 차원이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습니다. 3인 경우는 투명도가 없는 불투명한 이미지고요. 마지막 차원이 4개인 그런 이미지는 투명도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밑에 깔려 있는 글씨나 다른 이미지들이 보이는 그런 이미지인 경우 네 번째 그 채널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이미지 배열은 그 각각의 픽셀들이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숫자는 정수로 저장이 되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실수로 저장이 되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수로 저장이 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0에서부터 255까지의 숫자들만 갖고요. 실수를 가질 때는 0.0에서 1.0까지의 실수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255는 255는
빨간색이 가장 많은 거를 255, 빨간색이 하나도 없는 경우를 0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파란색이나 초록색이나 파란색도 마찬가지로 초록색을 맥스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255, 초록색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0. 그런 식으로 숫자들이 저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0.0과 1.0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수 배열로 만들어져 있든 실수 배열로 만들어져 있든 이제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들을 0과 1 단위로 그 변환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0과 1 단위로 변환해서 사용할 때 제일 간단한 방법은 그냥 250으로 나눠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위쪽에 그려진 거는 정수들의 배열을 시각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배열은 실수들의 배열을 시각화한 건데 두 개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죠. 그 다음에 뭐 I am save, I am read라고 하는 그런 그 함수 알려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그 RGB라고 하는 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코드를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미지의 가로 크기, 세로 크기는 앞에가 세로 크기죠. 죄송합니다. 이미지의 세로 크기, 가로 크기는 모든 픽셀들을 다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차원 그 세 번째 차원에서 인덱스 1번과 인덱스 2번에 있는 값들만 0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어,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까요? 2차원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차원 배열은 직육면체 모양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생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이쪽으로 이렇게 판때기가 세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 첫 번째 판이 레드, 두 번째 판이 그린, 세 번째 판이 어, 블루, RGB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좌표축을 보면은 이쪽이 0번, 그리고 이쪽이 1번, 그다음에 이쪽이 2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가 엑시스 0번이고요. 여기가 엑시스 1번이고요. 여기가 엑시스 2번. 그래서 엑시스 0번 쪽으로 427, 그 다음에 엑시스 1번 쪽으로 640, 그 다음에 엑시스 2번 쪽으로 3개. 이렇게 가지고 있었죠.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무슨 얘기냐. 1번과 2번이잖아요. 세 번째 축으로. 세 번째 축으로 1번과 2번이란 뜻이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판에 있는 것들. 이 두 개의 판에 있는 모든 값을 0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숫자는 어디에만 남아있냐면 요 첫 번째 판에 있는 2차원 배열. 첫 번째 판에 있는 2차원 배열에만 숫자들이 남아있겠죠. 그거를 시각화해 보시면 빨간색들밖에 안 보여요. 빨간색이 연한 거, 진한 거, 이렇게밖에 안 보이죠. 밑에서는 어디를 0으로 만들었냐면, 어, 밑에서는 인덱스 0번. 인덱스 0번이니까 요 판때기. 요 판때기에 있는 숫자들을 전부 다 0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인덱스 2번. 인덱스 2번은 요 끝에 있는 판때기죠. 제일 마지막 판에 있는 것도 전부 다 뭘로 만들었어요? 0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숫자가 남아있는 거는 어디만 남아요? 그린에만 남아있죠. 실제로 이미지 이렇게 그려보면 초록 색깔들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빨간색하고요, 초록 색깔을 합쳐주면 노란색이 나옵니다. 그죠? 자, 여기서는, 어, 어디에 있는 숫자만 0으로 만들어 버린 거냐면, 인덱스 2번에 있는 것만 숫자를 0으로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요 블루라고 하는 판때기, 요 마지막 판때기에 있는 숫자들만 0으로 만들어 버리고, 레드와 그린은 원래 숫자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게끔 만든 거죠. 그죠? 레드와 그린을 합쳐주면 노란색 계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블루까지 다 합쳐주면 이런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미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게 별다른 게 아니고, 그, 어, 그냥 숫자들의 배열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어제 그 이미지들이 어떻게 넘파이 배열로 인식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넘파이 배열들이 어떻게 이미지로 표현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다룬 거고요. 자, 이제 실제로 저희가 분류를 하기 위한 그 MNIST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MNIST 데이터셋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7만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7만 개의 예, 그 숫자들은 0에서부터 9까지, 0에서부터 9까지 그 숫자 손글씨 흑백 이미지예요. 그리고 이미지는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가로 크기 28이고요. 세로 크기도 28이에요. 그러니까 28 곱하기 28 픽셀입니다. 이런 어, 흑백 이미지들이 넘파이 배열로 저장이 되어져 있는 넘파이 ND 어레이로 저장된 데이터셋이에요. 어, 이게 어디에서 스캔을 한 거냐면 미국의 우체국에서 그 스캔을 했다고 해요.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데이터 중에 하나예요. 요즘은 요즘은 여러분들 편지나 엽서를 손으로 써가지고 보내신 적이 없으시죠? 그런 거 안 하죠. 뭐, 톡 보내면 되는데, DM 보내면 되는데, 그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편지를 직접 썼단 말이야. 그럼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편번호 써야 돼. 주소를 써야 되고, 우편번호 써야 되죠. 사람들이 그 우편번호를 손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 손으로 쓴 그 숫자들만 스캔을 쫙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일정한 크기로 그 스캔한 이미지들을 넘파이 배열 형식으로 만든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 그래서 그 솔직히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되게 정자체로 이렇게 깔끔하게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되게 날려서 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주소를 잘못 쓰면 편지가 잘못 배달이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런 데이터들을 쭉 모아서 컴퓨터한테 네, 사람이 눈으로 보고서 이게 무슨 숫자인지라고 인식하는 것과 그다음에 컴퓨터가 네가 이거를 분류해봐라 라고 했을 때 그런 성능의 네, 차이 그런 것들을 그, 그 실험해보기 위해서 만든 그런 데이터셋이 엠니스트 데이터셋입니다. 이따가 시각화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변수 이름은 mnist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런의 데이터셋 모듈에 보시면요. fetch, open, ml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에 mlist 784라고 써주시면 돼요. 784가 무슨 의미일까요? 28 곱하기 28 하면 784. 그러니까 픽셀의 크기예요. 이미지의 크기가 784 픽셀이다. 가로 28 픽셀, 세로 28 픽셀. 그래서 총 784개의 픽셀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거 실행해 주시면요. 다운로드 받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전체 이미지의 크기가 이미지 한 장당 가로 길이 28, 세로 길이 28이거든요. 요거 계산하면 784죠. 자, 이런 게 몇 장이 있냐면 7만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전체 다운로드 받는 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시간 얼마 안 걸렸죠. 한 16초 정도가 걸렸네요. 근데 우리가 사이클런에서 그
뭐 로드로 시작하는 함수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운로드 받을 때 어떤 형식으로 다운로드를 받냐면 번치라고 하는 타입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요. 번치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딕셔너리하고 비슷하게 키, 밸류, 타입으로 그 어떤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있는 게 번치라고 하는 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키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mlist.keys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 보시면 데이터, 타겟, 프레임, 카테고리스, 피처 네임, 타겟 네임, 디스크립션, 디테일스, URL 등등등등 이런 그 키값들을 가지고 있고요. 어, 이 mlist에 대한 그런 자세한 설명을 보고 싶으시면 mlist.descr, 디스크립션이라는 뜻이에요. 요거 프린트해 보시면 그 내용 보실 수 있으세요. 이 데이터셋 누가 만들었느냐라는 뜻이고요. 예, 제가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이분은 알았어요. 르쿤, 인공지능의 아버지 중에 한 분.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세요. 신경망 쪽에서도 되게 유명한 그런 교수님이시고 어디더라? 뭐 엠니스트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죠. 예, 보니까 양르쿤닷컴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교수님이 직접 어, 운영하시는 사이트군요. 그리고 뭐 엠리스트 데이터셋은 핸드리튼 손으로 써져 있는 디짓 그러니까 숫자들이란 뜻이죠. 숫자. 784개의 피처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744개의 피처는 28 곱하기 28 픽셀이란 뜻이에요. 픽셀. 이미지 픽셀. 그리고 실제 로 데이터는 여기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등등 뭐 이렇게 하면서 쭉 되어져 있고요. 그러면서 문제, 분류를 다루는 그런 문제,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서포트 벡터 머신, K 니어리스트 네이버, 뭔가 익숙한 그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죠. 네, 뭐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기 키들 중에서 어, 특성 배열은 누가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데이터가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타겟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특성 배열을 X라고 할게요. X를 m list 점 data 이렇게 할까요? 타입만 잠깐 좀 볼까요? X. 어, 타입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군요. 그죠? 넘파이 배열이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이래요. 데이터 프레임. 그죠? 어, 그동안은 우리가 그, 뭐예요? 사이클런에서 그 다운로드 받았을 때는 이 머신러닝 하기 쉽게 전부 다 넘파이 배열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럼 데이터 프레임이란 얘기는 요 주석 처리할게요. X자 헤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겠죠. 보니까 픽셀 1번부터 쭉 점점점점 픽셀 744까지 0번 이미지, 1번 이미지, 2번 이미지, 3번 이미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미지가 정사각형 이미지예요. 정사각형 이미지고요. 정사각형 이미지고 이미지의 세로 길이가 28이에요. 그 다음에 이미지의 가로 길이가 28이에요. 요렇게 잘리겠죠, 그죠? 네. 요 한 칸을 픽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픽셀. 이 픽셀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흰색이냐 검은색이냐 회색이 어느 정도 지나냐 이거를 나타내는 숫자인 거예요. 그 숫자들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 0이죠. 0은 색깔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요. 색깔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건 검은색이에요. 아,
이거 색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빛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빛. 빛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뭐예요? 그게 암흑인 상태잖아요. 염은 검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55는 흰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반전시킬 수도 있어요. 반전시킬 수 있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784, 28 곱하기 28이니까 784개가 나오겠죠. 얘를 1차원 배열로 쭉 펼쳐버린 거예요. 얘를 1차원 배열로 쭉 펼쳐버리면 이 1차원 배열이 여기가 28이 아니라 784개의 픽셀을 갖겠죠. 그러니까 행 하나가 행 하나가 이미지 하나가 가지고 있는 픽셀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픽셀들을 2차원 배열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1차원 배열로 쭉 하고 늘려버린 거예요. 펼쳐버린 거예요. 우리 2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펼치는 거 했었죠. 반대로 1차원 배열인데 2차원 배열로 모양을 바꿔주는 것도 했었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얘를 보니까 데이터 프레임이고 그리고 그 데이터 프레임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냐면 첫 번째 픽셀부터 제일 마지막에 784번째 픽셀까지 각각의 이미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숫자들이 쭉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사이클런을 이용해서 머신러닝을 하실 때에는 그 데이터 프레임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넘파이 배열을 이용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할 거냐면 values 이렇게 할 거예요. values. values까지 써준 이유는 데이터 프레임 안에 가지고 있는 값들을 numpy and array로 값들만 꺼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values까지 써준 이유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는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기 때문에 헤드라고 하는 걸 쓸 수가 없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뭐 이런 식으로 슬라이싱, 배열이니까 슬라이싱 형식으로 쓰셔야 돼요. 그죠? 네. 이렇게 어, 1차원 배열이 그 각각 이미지 한 장을 의미를 하고 이런 것들이 쭉 몇 개가 있는 거냐면 밑에서 쉐입 잠깐만 볼게요. X점 쉐입. 어, 모양이 몇 개라고 나오냐면 7만 개라고 나오죠. 7만 개. 그리고 784개라고 나오죠. 7만 개가 의미하는 거는 샘플 개수. 그러니까 총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모두 7만 장이 있다는 얘기고요. 784라고 하는 거는 피처의 개수. 근데 이미지에서 피처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픽셀들, 가로, 세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픽셀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 X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가지고 왔고요.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Y도 가지고 와볼게요. 음, 요거 뭘 만든 거냐면 특성 배열을 만든 거예요. X는 특성 배열입니다. 자, Y는 그런 M 리스트에서 타겟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타입을 출력을 해볼게요. Y의 타입을 출력을 해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줬고, 타겟을 시리즈로 만들어줬어요. 시리즈로 만들었죠. 그죠? 음. 시리즈니까 마찬가지로 뭐 점, 헤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는 클래스라고 되어져 있고요. 0번 이미지, 1번 이미지, 2번 이미지, 마지막에 4번 이미지 이렇게 되어져 있고, 여기 이렇게 값들이 있죠. 5, 0, 4, 1, 9 이렇게 값들이 있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첫 번째 이미지, 784개의 픽셀을 가지고 있는 이 첫 번째 이미지는
오라고 쓴 손글씨다라는 뜻이에요. 오라고 쓴 손글씨다라는 의미고, 두 번째 784개의 그 픽셀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0이라고 손으로 쓴 손글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무슨 숫자인지를 나타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 시리즈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리즈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values를 써가지고 numpy 배열로 만들어 두시는 게 사용하기가 더 좋습니다. and array로 변환을 한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는 헤드를 쓸 수가 없겠죠. 이렇게 슬라이싱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어, 주의하셔야 될 게 문자열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문자열들로 10개의 카테고리가 있고요. 0부터 9까지 카테고리들 중에서 5, 0, 4, 1, 9 이런 숫자들을 의미합니다. 따옴표로 묶여있죠? 문자열로 저장되어 있어요. 각각의 클래스들이 그 문자열로 저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쉐입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우리가 출력하지 않더라도요. 얘 모양이 어떻게 된 건지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모양의 1차원 배열이에요. 맞죠? 7만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이에요. 왜 7만 개냐 하면 그 샘플 개수, 그죠? 샘플 개수만큼 카테고리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까? 자, 음, 그 다음에, 이 X라고 하는 배열, 이 특성 배열이, 아까 출력해보니까 우리가 0밖에는 보이지가 않았어요. 음, 근데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되어져 있는 건지, 아니면 0에서부터 1.0 사이의 값들로 되어져 있는 건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요거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numpy 최대값 x 255라고 되어 있죠. numpy 최소값 x 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해 본 이유는 각각의 픽셀들이 무슨 스케일로 되어 있다. 0에서부터 255까지 정수 스케일로 만들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지의 각 픽셀들은 0에서부터 255까지의 정수 스케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 확인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저희가 사용할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들,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서포트 벡터 머신이나 어, 니어리스트 네이버스나 이런 것들 전부 다 0에서부터 255까지 정수 스케일을 사용하든 0에서부터 1.0까지의 실수 스케일을 사용하든 어, 정확도에 있어서 큰 차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신경망 훈련시킬 때를 보시면요. 신경망 훈련시킬 때는 정수 스케일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0에서부터 1.0까지. 그러니까 민맥스 스케일링이죠. 정규화. 정규화. 민맥스 스케일링을 하는 게 더 좋은 성능을 낸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0에서부터 255까지의 스케일을 0.0에서 1.0 스케일로, 변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거 없고요. 엑셀을
얼마? 255. 그냥 이렇게만 해버리시면 돼요. 모든 값들을 250으로 나눠버리면 되죠. 어차피 최소값이 0이고요. 최대값이 255이기 때문에 실제값을 250으로 나눠버리면 그게 어, 스케일 변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변수 이름은 그냥 x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x, y 따로 만들지 말고 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아마 변환 다 정확하게 됐을 거예요. x의 최대값 출력해보고 x의 최소값 출력해보시면 최대값은 1.0 그리고 최소값은 0.0 스케일 변환이 다 됐죠. 그죠? 네. 자, 이제 데이터는 준비가 다 됐어요. 음, 데이터는 다 준비가 됐고 시각화를 해봐야 되겠죠. 얘네들이 어떻게 생긴 건가 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리스트 데이터셋 시각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미지 한 장만 볼게요. 첫 번째 이미지 한 장을 보면 이미지 제로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x가 2차원 배열이고 그 2차원 배열에서 인덱스 0번을 꺼내면 되죠. 그죠? 맞아요? 자, 근데 얘는 모양이 이렇게 하나만 꺼내게 되면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이미지 제로 점 쉐입 하면 그냥 784개의 숫자들을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일 뿐이에요. 맞아요? 1차원 배열은 이미지로 취급이 될 수가 없어요. 흑백 이미지는 2차원 배열, 그 다음에 컬러 이미지는 3차원 배열,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1차원 배열은 시각화해도 그냥 숫자들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하면 숫자들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맞아요? 어. 그러면은 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모양을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 모양을 가로 길이 20, 세로 길이 28, 가로 길이 28. 28 곱하기 28이 784 픽셀이니까. 28 곱하기 28을 하면 얘가 784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얘 이렇게 출력하면은요. 이제 얘는 2차원 배열이 됐어요. 1차원 배열 여기 28개. 그다음에 여기도 28개. 여기도 28개. 이렇게 있죠. 그죠? 자, 이제 얘는 이미지처럼 그릴 수가 있어요. 이미지처럼 그릴 때 어떻게 그리시면 돼요? plt.im show 여기다가 이미지 제로 이렇게 나오시면 근데 흑백 이미지라고 했는데 컬러 이미지처럼 보이죠? 노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막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죠? 이거는 2차원 배열이면 흑백인데 흑백처럼 생각 안 하고 컬러처럼 그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뭘 넣어주시면 되냐면요. 컬러 맵이라고 하는 걸 주시면 돼요. 하이플러드에는요. 하이플러드에는 CM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컬러 맵이라고 하는 모듈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바이너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진. 이진이라고 하는 게 흑백인 거예요. 흑백. 이진. 그죠? 이거를 써서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숫자 뭔 것 같으세요? 이게 손글씨 이미지인 거예요. 손글씨 이미지. 아까 그 Y에서 Y 5개 출력해보고 있었죠. 앞에서 5개 출력한 거 있었죠. 첫 번째 이미지는 숫자 5라고 했죠. 이거 숫자 5를 쓴 거예요. 어, 삼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오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3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5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 그런 이미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미지. 음.
여기를 그레이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레이. 그레이가 흑백이란 뜻이죠. 흑백. 이거 무슨 뜻이냐면 그레이는 0을 블랙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빛이 하나도 없는 상태, 0이 블랙. 그 다음에 빛이 최대로 많은 상태. 빛이 있으면 환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를 흰색으로 표현하는 스케일이 그레이 스테이, 그레이 컬러 맵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이미지예요. 손글씨 쪽, 글씨 쪽이 흰색이고요. 글씨 쪽이 흰색이고 바탕색이 검은색인 그런 이미지예요, 원래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아이너리를 쓰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죠? 요거 잠깐만 좀, 음, 아규먼트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 컬러 맵이라고 하는 거를 plt.cm.grays로 쓰시게 되면, 숫자 0, 0.0, 0.0은 빛이 하나도 없는 거니까 블랙. 그 다음에 숫자 1.0은 1.0 또는 255. 그냥 이렇게 쓸까요? 1.0은 빛이 최대로 많은 상태니까 흰색. 이렇게 그려주는 게 그레이고요. 그레이라고 하는 거고, 컬러 맵을 plt.cm.binary라고 쓰시면 그레이를 그레이, 그레이 스케일을 반전시키는 거예요. 반전시켰다라고 하는 거는 0.0을 화이트로, 그 다음에 1.0을 블랙으로 표시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이너리라고 하는 스케일입니다. 뭐 어떤 거를 쓰셔도 좋아요. 어떤 거를 쓰셔도 좋은데, 바탕색을 흰색으로 해버리고 글자를 검은색으로 쓰시는 게 시각적으로는 조금 더 보기가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너리를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축이 보이죠? 0에서부터 여기 28, 0에서부터 28 이렇게 축이 보이죠? 저 축을 없앨 수도 있어요. plt.axis off 이렇게 하시면 이 축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딱 이미지만 딱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프린트문들이 나오죠. 이런 프린트문들이 나오는 거는 가장 마지막 함수의 리턴 값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쇼를 호출해 주시면 딱 이미지만 딱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엠리스트 데이터셋에서 엠리스트 데이터셋의 그 이미지들이 어떤 그 모양의 이미지인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1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을 2차원 배열로 모양을 변환하신 다음에 2차원 배열로 모양을 변환하신 다음에 IM show를 쓰시고 컬러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컬러 이미지면은 이거 쓰실 필요 없으세요? 우리 어제 그 IM show 썼던 거 보시면은요. IM show 쓸 때 그냥 3차원 배열만 넣으면 그려줬잖아요. 그죠? IM show라고 하는 이 함수가 컬러 이미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넘파의 배열이 컬러 이미지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흑백 이미지인 경우에는 컬러 맵을 그레이 스케일이나 혹은 바이너리 스케일로 바꿔주시면 그 정확한 그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되셨을까요? 되셨습니까? 자, 여러분들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 엠리스트 데이터셋에서 첫 100개의 그 이미지들을 행 10개, 컬럼 10개의 어, 그 서브 엑시스에 시각화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미지들을 100개를 그려보시는 얘기입니다. 어,
인덱스 0번부터 인덱스 99번까지의 이미지들을, 인덱스 0번부터 인덱스 99번까지의 이미지들을, 엑시스 10개 100개 만들 수 있죠. 엑시스까지만 제가 만들어 드릴까요? 피겨, 엑시스, plt.sub 플러츠 and rows는 10개, and columns는 10개. 이렇게 하면 100개 만들어지죠. 네, 이렇게 100개 만들어지잖아요. 요 100개 안에다가 이미지들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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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보세요. 이렇게 하나 그리는 거를 100번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 PLT에도 I am sure가 있지만 엑시스에도 I am sure가 있어요. I am sure라고 하는 함수도 있고 이 엑시스라고 하는 객체도 I am sure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시면 돼요. 네, 그리셨어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까요?
행의 개수가 10개죠. 행의 인덱스. 자, 여기, 요렇게 100개의 엑시스들이 나오잖아요. 100개의 엑시스가, 어, 이쪽 방향이 엑시스 0번, 그죠? 이쪽 방향이 1번. 인덱스가 순서대로 0, 1, 2, 여기가 9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럼 쪽으로도 마찬가지로 인덱스가 0, 1, 2, 9까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엑시스 인덱스를 0,0으로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인덱스를 0,9라고 쓰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인덱스를 9,0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뭐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9,9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엑시스라고 하는 2차원 배열에서 행 인덱스, 컬럼 인덱스로 사용할 두 개의 그 변수가 있으면 돼요. 맞아요? 2차원 배열만, 2차원, 포문을 두 번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죠? 어떤 식으로? i는 in range 0부터 9까지. 그 다음에 for in range 1부터 0부터 9까지. 그 다음에 인덱스라고 하는 변 IDX, 인덱스를 줄여서 쓴 겁니다. 인덱스라고 하는 거를 만들 건데 얘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I 값 곱하기 10 더하기 J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자, 요거 계산해 보시면은요. 숫자가 어떻게 나올까요? 0에서부터 99까지 나오지 않을까요? 그죠? 처음에 i가 0일 거고요. i가 0일 때 곱하기 10은 하나만 하고 J는 0에서부터 9까지 변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안쪽 반복문 10번이 끝난 거잖아요. 그럼 다시 올라가면 i가 1이 되죠. i가 1이 되면 1 곱하기 10이니까 10이죠. 그리고 j는 다시 0부터 9까지죠. 그러면 10부터 19까지잖아요. 이게 0부터 99까지 숫자를 만드는 거죠. 자, 우리 이미지는 어디서 꺼내시면 되냐면 이미지는 x라고 하는 배열에서 꺼내시면 돼요. 어떻게? 인덱스 가지고서. 근데 얘는 1차원 배열이죠. 1차원 배열이니까 2차원 배열로 만들어줘야 되죠. 미쉐. 모양을 어떻게? 28 곱하기 28. 그러면 흑백 이미지가 됐죠. 맞습니까? 이거를 어디다가 그린다? 액세스 인덱스 아이콘 맞이. 여기에다가 I am show를 하면 된다. 무엇을? 이미지를. 그리고 컬럼 앱은 plt. 컬럼앱.binary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축들을 쓰면 좀 보기가 안 좋아서 그래서 엑시스 아이콘마제이 점 엑시스 오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반복문 다 끝난 다음에 plt 점 표현을 한번 이렇게 딱 하시면 이렇게 그려주죠. 이게 엠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성글씨 이미지들이에요. 7만 개의 이미지 중에서 앞에 있는 100개만 그려봤습니다. 네. 어, 네. 뭐 어떤 숫자들은 잘 어, 구분이 되고요. 어떤 것들은 약간 좀 애매하게 생긴 그런 글씨들도 있고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 시간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런 손글씨 이미지 몇 개를 가지고 있다? 7만 개를 가지고 있답니다. 7만 개를 가지고 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